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형주 위주로 뭐 투자하고 있고 25년, 26년까지 빅뱅 폭발을 보고 난 투자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을 지금 매도하기에는 억울한 구간일 거다. 자, 올해 상반기 뭐 증시는 올라서 이제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섹터를 못 잡으신 분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고, 특히 2차 전지 쪽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도 2차 전지 중심으로 투자하셨던 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소장님에게는 올해 상반기 좀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뭐 거짓말만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배 아픈 사람들 많을 텐데, 저는 뭐 어떤 해보다 수익 많이 난 해였습니다, 올해도. 네. 뭐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네.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미 이제 뭐 자산 규모가 계속 커져 있기 때문에 수익이 크기로 보면 뭐 지난해 못지않게 하여튼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올해 수익이 컸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앞에 거만 얘기하면 사랑처럼 되니까. 뒤에 뭔가 투자 잘했다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맨날 또 잘난 척한다부터 아니 무슨 뭐 하여튼 온갖 또 시비가 벌어지니까 제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주력인 건 여전하고요. 아, 여전하시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들 좀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약했다고 하니까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다 모든 종목들이 다 가라앉은 걸로, 앉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주로 대형주 중심의 그런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은 많이 이제 가라앉았죠. 특히 이제 지난해 그 강세를 보였던 양극재, 뭐 흔히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그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뭐 리튬 관련주들,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은 뭐 지난해 강세였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조정의 폭이 되게 깊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지난해 거의 움직이질 못했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는데, 전해액이라든지 또 뭐 동박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올 들어서 뭐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뭐 전해액 종목들은 크게 이제 4개 종목이 있는데, 4개 어떤 데들이 있죠? 일종의 업종 대표주처럼 꼽히는 게 이제 엔캠이죠. 엔캠. 그 다음에 득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동화기업. 이렇게 있는데, 동화기업을 제외하고는 뭐 세 종목 다 올 들어서 사실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뭐 엔캠은 뭐 한때 한 4-5배까지 오르기도 했고, 그 다른 종목들도 거의 뭐 150%, 200% 이상 이렇게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물론 이제 동화기업은 본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건자재업, 부동산 경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빠진 경향이 있는데, 나머지 그냥 그 다른 종목들은 전해액 중심의 이제 엔캠,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득산테코피아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올 들어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지난해 10월부터 좀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미. 그리고 뭐 SKC,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동박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올 들어서 되게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SKC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제 지난해 바닥을 치고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다른 소재 종목들과 좀 다르게 꾸준히 좋아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제가 좀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도 제가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꽤 실어서 투자했었고요. 올해는 전해액과 동박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뭐 그래서 지금 언급한 종목들 중에 대부분을 제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선대인 경제연구소 이제 해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거기서도 뭐 미리 다 언급했던 종목들이니까. 뭐 전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제가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요. 김작가 TV는 아니었나? 뭐 하여튼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도 제가 지난해 한 11월 뭐 저희 채널 나오셨어도 그때 엔캠이라든가 SKC, 동화기업, 덕산테코피아 사라고 있는 것까지 기억은 잘 안 나죠.
하지만 종목은 언급이 돼서 뭔가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언급했으면 네.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제가 뭐 사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제가 뭐 네. 그렇게 언급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저도 사실 좀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지난해 뭐 매경 머니쇼 저 배터리 아저씨하고 같이 나갔던 네네. 거기서 제가 매경 머니쇼에도 기사로도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전액을 좀 주목하라고 제가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그 흐름을 따라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은 올해도 수익 많이 났겠죠, 사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올해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좀 뭐 정리하는 겸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지수가 하락하거나 네. 또는 그 업종의 어떤 섹터 전체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면 네.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수 흐름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렇게 그 섹터에서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2차전지 전체를 보면 좀 캐즘 구간이지만 예, 전체로 보면 분명히 이제 거기서 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몰캡을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뭐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탐방 다니면서 그 개별 종목들의 이제 매력을 좀 알아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늘 투자의 기회가 사실 있어요. 네. 자,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2차전지에 투자한 금액이 좀 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한 종목들이 이것만 말고 기타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종목 중에 소장님이 지금 물려있거나 한 것들은 없나요? 물려있거나 저도 좀 마이너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럼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00% 수익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물려있는 건, 이제, EM텍이라고, 네, 전자담배 쪽, 이제, 기기 사업하는, 전자담배 기기 이제 사업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저는 뭐, 사실 20년. 굉장히 좋게 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거 저희 채널 나서 좋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기억납니다, 이거. 그래요? 아이, 뭐, 저도 사람인데. 여기 주가 안 좋나요? 다 좋게, 다 안 좋아지기만 좋구나. 바랄 수 있나요? 20년 11월부터 제가 이제 사실 투자하고 있고, 네. 회원들한테 소개했는데, 정말 뭐, 지금 벌써 3년 반 이상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 회사를 저는 이제 좋게 보고요. 물론 이제 최초 시점에는 제가 거의 12,000원부터 소개했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오늘 기준 한 27,000원 이 정도 아닌가 싶은데 뭐, 그게 이제 6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태거든요. 26,750원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6만까지 갔다가 네. 지금 반토막 이상 나긴 했네. 네네. 전자담배 쪽은 뭐 전기차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이렇게 그 큰 흐름에서 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그 기존에 이제 담배업자들이 심지어는 뭐 이른바 그 스모크 프리 퓨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없는 그런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 정도로 그만큼 이제 뭐 전자담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자담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이 전자담배 기기를 조금 글로벌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공급할 수 있는, OEM이든 ODM 형식이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EM텍이 가장 기술 특허도 많고, 실제로 잠재 고객사들하고도 뭐 영업 활동을 계속 해와서, 뭐 좋은 소식이 이제 들릴 거라고 이제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이제 그 회사에서 뭐 IR 할 때 설명한 걸로는 22년 11월부터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24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게 하여튼 뭐 회사가 좀 설명한 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회사 쪽 설명을 들어보면 여전히 뭐 밀리고는 있지만 그 주요한 프로젝트들이 드랍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뭐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비중 자체가 줄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뭐 투자했던 종목들의 이제 대부분이 뭐 이제 주가가 올라서 예, 비중 코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갖고 있던 물량은 뭐 그대로 갖고 있는 편이에요. 전자담배 쪽이면 2차 전지에서는 좀 안 좋은 거는 없나요? 뭐 제가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들은 지난해도 이제 소개를 했었죠. 네. 그 소개를 했었는데 이 2차전지 섹터에서 장비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주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김작가 TV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동안 좀 실적이 부진할 것 같으니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장비주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보니 이게 이제 캐즘이라는 것이 뭐 소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생산 캐파 구축 뭐 이런 것도 생산 캐파 구축 흐름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장비 발주도 또 지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소재가 많이 이제 조정받은 상태에서 뭐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괜찮은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라면 다시 장비주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 소재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소재주가 그게 이제 지난해 한 10월쯤인데 뭐 양극재로 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이제 미국 IRA 세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그 전액 같은 그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가이드를 드렸고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제 가이드가 사실은 저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뭐 그 섹터 내에 세부적인 흐름들을 잘 나름대로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대체로 잘 뭐 가이드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 주로 이제 선데인 TV 많이 이제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 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이제 여전히 물려있는 종목이 조금 있고 뭐 비중은 크진 않지만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손실 보고 뭐 많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잘 알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알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잘 알고 투자하라는 것은 초기에 그냥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A에서 A-, A-,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변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그 산업의 흐름이나 그 산업 내에서 그 회사의 어떤 뭐 수혜 여부라든지 또 실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팔로우업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투자에 대한 판단을 반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김작가 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 안에서 가능하면 5개에서 7개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계속 이 종목들을 팔로우 하면서 그 회사의 변화하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투자에 이제 그 어떤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또는 한편으로는 더 좋은 종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을 때 이 포트를 조정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좀 꾸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너무 섣불리 또 매도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일정하게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좀 부진해지고 캐즘 구간에 들어가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투자 포트를 조정해 가면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섹터가 하반기에 좋아지긴 할 텐데 막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개별 종목별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그렇게 투자하셔야지 그냥 예전에 뭐 내가 이거 대형주 뭐를 사서 이걸 갖고 있는데 내가 뭐 2년 또는 3년 기다리면 오르겠지. 물론 저는 뭐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2차전지 섹터 전체의 큰 흐름에서의 성장성은 저는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강도가 당초보다 조금 약해지거나 뭐 일부는 약간 이제 뒤로 뭐 약간 물러나면서 이제 뭐 일어나는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큰 흐름에서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캐즘 구간에서 오히려 그 약한 업체들 예를 들면 유럽이나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생산을 내재하겠다고 했거나 또는 뭐 유럽에 이제 노스폴트부터 해서 뭐 이런 배터리 생산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지금 다 내재를 뭐 포기하거나 잘 안 돼서 뭐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캐즘 구간은 누구한테나 다 어렵지만 결국은 이 캐즘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 배터리 섹터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는 주도하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재평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숱하게 그동안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각종 산업에서 다 목도해 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일종의 이제 캐즘 구간 안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도 어렵지만, 예,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한국 그 배터리 산업의 지배력은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중국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일단 그 대형주 위주로 뭐 투자하고 있고, 나는 어차피 2년, 3년, 25년, 26년까지 빅뱅 폭발을 보고 난 투자하겠다. 뭐 그런 분들이면 그냥, 그리고 나는 스몰캡들 잘 몰라. 내가 그리고 뭐 세세한 종목들 이렇게 팔로우하기 힘들어. 그런 분들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을 지금 매도하기에는 저는 조금, 예, 억울한 구간일 거다. 만약 매도하신다면, 예, 정리하신다면,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투자하시는 분, 또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보유하시고 자금 여력 되시는 한 오히려 저가에 조금 더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나는 이게 뭐 물려있는 거 싫고 지금 이 구간에서라도 수익을 내고 싶어. 네, 그러면 그걸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까지는 대형주들, 2차전지 섹터 안에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똘똘한 그런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예, 그리고 뭐 다가오는 시점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포트 조정을 해서 가셔야지. 예, 이 흐름이 계속 뭐 캐즘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뭐 반등 분명히 하겠지만 그 강한 반등이 일어나서 막 대형주가 뭐 지난해 뭐 상반기처럼 막 급등하는 그런 이 랠리를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려있다고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고 또 짜증을 내시면 그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그냥 뭐 어차피 나 이런 거 재주 없고 대형주 중심으로 갈 거고 그래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에서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간다 그러면 지금도 그냥 갖고 가시는 거고요. 자금 여력 때는 한 받아서 조금 더 사모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는 그때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싶다. 뭐 저는 사실 당연히 후자 쪽의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후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당연히 뭐 지금도 저로서는 투자 기회가 보이는데 충분히. 예, 그걸 뭐 굳이 놓치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자 쪽에 뭐 접근법을 쓰겠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뭐 공부를 하셔야죠. 예를 들면 올해 뭐 2차전지 섹터 내의 가장 핵심적인 뭐 수혜 종목이 전해액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또 뭐 이게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오를 수 있고 또 뭐 전구체 관련한 종목들이 일정하게 쇼티지가 벌어지면서 오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해액이 있으면 전해액의 밸류체인 그 아랫단에 들어가면 전해액을 구성하는 원재료들이 있거든요. 리튬염이나 첨가제나 이런. 그러면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고 싶은데, 그리고 투자는 하면서, 그리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죠. 그리고 유튜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작가 TV 나와서 뭐 이렇게 몇 마디 떠들고, 배터리 아저씨 나와서 몇 마디 떠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저 선대인이 뭐라 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또 종목에 대해서 이게 살 타이밍인지 아닌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또 포트 단위로 투자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이런 걸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걸 그 종목을 덥석 사놓고 방치 투자하시면서 그걸 나는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르면 자기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리면 뭐 유튜브에서 방송한 사람 저나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욕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제가 이건 확실히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백날 투자해도 주식 투자에서 판판이 깨지기 때문에 투자를 중단하신 게 저는 오히려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2차전지에 뭐 어떤 종목들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판단도 안 하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리고 그냥 섹터 전체를 믿고 그냥 업종 대표주를 깔아서 가겠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긋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니, 은행에 2년, 3년치 뭐 달랑 뭐 이자, 이율 뭐 2%, 3% 받아가면서도 그냥 넣어두시는 분들이 왜 2년, 3년 기다리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 섹터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고 그 종목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으니까 스트레스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럼 소장님 말씀은 뭐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에서 SK누멘 이런 거 이제 배터리 셀 3사에 물려 있는 분들 파실 생각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좀 낫다라는 의견인 거고, 만약에 조금 더 가감히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좀 정리를 하든 아니면 여윳돈이 생기든 이제 조금 괜찮은 종목을 사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하반기에도 그럼 전액과 동박인 건가요? 전액하고 동박은 물론 이제 종목마다 또 판단이 다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전액 안에서도 그냥 이거 뭐 업체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뭐 상당 부분 뭐 많이 올라와서 뭐 물론 최근에 이제 조정받긴 했지만 올라와서 상당 부분 이제 뭐 적어도 단기적인 업사이드는 꽤 많이 줄어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여전히 주가가 올랐지만 한 2, 3년 내다보면 한 4배가량, 제가 추정하기로는 4배가량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뭐 김 작가님도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2차전지 섹터가 안 좋으니까 뭐 이게 사람들 많이 수익이 안 좋은 상태고 뭐 저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같은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면서도 뭘 샀냐에 따라 또 네, 틀리겠죠. 같은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액 안에서도 지금 많이 이미 올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든 종목이 있는 거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지나면 예, 추가로 3배, 4배 그랬더니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보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동박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그냥 실명을 듣게요. 뭐 SKC 같은 경우는 동박으로만 보면 주가 업사이드가 많이 줄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회사가 하는 그 글라스 기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향후에 그 AI용 뭐 그 고성능 칩,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사용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 그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요즘 막 ESS 쪽 이런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ESS 관련주들을 또 주목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HBM 같은 뭐 고성능 칩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것, 메모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성능, 뭐, 예를 들면, 뭡니까, GPU라든지 NPU라든지 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실장에서 그 기판을, 그러니까 기존의 글라스 기판 말고, 유기질 기판,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유기질 기판 이런 걸로는 발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예, 그리고 고집적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글라스 기판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글라스 기판은 가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력 소모량을 굉장히 크게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로 다운시킵니다. 근데 이게 전력 소모량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뭐 액침 냉각이니 무슨 뭐 순행식 냉각 뭐 이런 방식을 지금 또 쓰겠다고 뭐 그쪽이 이제 자꾸 커지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라스 기판이 그래서 이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라스 기판을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온전한 형태의 글라스 기판을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 동박 SKC거든요. 그러니까 동박 사업으로만 보면 그 지금 주가 수준에서 상당폭 올라와서 상승 여력이 많이 소진됐는데 글라스 기판 쪽으로 가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선두주자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SKC의 주가에 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SKC, 뭐 이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짧게 뭐 요약하면 SKC에서 향후에 한 3년 후에 동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화학 쪽 사업, 뭐 친환경 뭐 화학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 기판 사업 이 세 축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익의 한 3년 후 정도 되면 이익의 70% 이상이 글라스 기판 쪽에서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마진 사업이고 빠르게 커지는 사업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쪽 사업 가치는 제가 볼 때 지금 시총에 거의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그게 하반기부터 이른바 이제 시제품을 내놓고 고객사 이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테스트가 빨리 진행되면 뭐 올 연말 연초에도 이제 양산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거치면 내년 1분기, 2번 거쳐야 되면 이제 내년 2분기 중에 이제 양산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하반기 들어가면 글라스 기판 이제 양산과 관련한 이제 뭐 주목도가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SKC가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동안 뭐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주요 고객사인 이제 삼성 SDI
이쪽하고 해서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흐름이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동박업체로서 향후 28년까지 이제 생산 캐파가 뭐 북미든 유럽이든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상되는 실적으로 보면 제가 하여튼 계산해 보기로는 그냥 28년에 대략 한 뭐 4조에서 5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고 그 캐파 대비.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하면 대략 한 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걸 영업이익 멀티플을 한 20배 주면은 대략 8조에서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2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몇 년간 내다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SKC, 특히 SK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뭐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글라스 기판 사업의 이제 모멘텀들을 주로 좀 꾸준하게 모니터해 가면서 분할 매수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예, 뭐 정리하자면 그냥 뭐 전액 동박을 보신다고 하면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좀 상승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려서 좀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